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40번 율프의 기억 문정희님의 글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 역시 신사고에 들어있는 작품이고요. 가까운 학교는 영봉여고에서 지금 현재 신사고 문학을 갖다 하고 있죠. 이번 그 2학년 시험 범위에도 들어갔었던 이런 작품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보다도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의 그 비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상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 그런 걸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 봐주셔야 되고, 주제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갖다 썼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작품이기도 하겠습니다. 주제는 힘겹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건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성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면도 삶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의 태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찰입니다. 그러면 자 어떠한 태도에 대해 성찰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요. 자 보시면은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어딜 갔느냐? 바닷가를 가게 됩니다. 그죠? 자, 바다를 데려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뭘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여기에서 푸른 물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푸른 물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시에 있어서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것으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겠죠. 자, 성찰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그 경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삶의 이러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개념 분명히 따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깨우쳐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눠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그럼 뭘 보여주셨느냐 봤더니, 바다가 뿌리 뽑혀 멀 밀려나간 후에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닷가에 보여주신 것은 검은 뻘밭,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나요? 이쪽은 푸른색, 이쪽은 검은색. 자, 이렇게 본다면 바로 뭐예요? 색채 대비 에 대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푸른 물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검은 뻘밭, 이것이 시적 환자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바로 이것이 긍정적인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대조의 방식을 썼다 라고 치면 자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검은 뻘밭이 도대체 왜 무엇이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볼까요? 봤더니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자, 이 숨쉬고 사는 것들,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 여기에는요 퍼덕거리는 것과 숨쉬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의 생명체, 네,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데요, 이것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측면. 그러면 이 생명체들이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의 갯벌 위에 거기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꿈틀거리는 것들, 뭐 조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 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그 식당 근처에 가게 되면 소금 이렇게 있어요. 그 소금통 그거 이렇게 뭐 몇천 원 주고 빌려가지고 가져와서 그 구멍뚫이에 쏙쏙 이렇게 소금 넣으면은 거기에 조개들이 쏙쏙 나오잖아요. 그거 저희를 주워 가지고 와서 그것도 이제는 뭐 먹고 하고 하는데, 그러한 생명체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물이 빠진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져버린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서 숨쉬고 살기 위한 이러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 속에 살기 위해서 이러한 살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 생명체. 그 얘기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자, 무릎을 꺾는다고 했습니다. 이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자, 먼저 사람들이요 무릎을 꺾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서 조개를 캐고 굴을 캐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쭈그리고 앉는 행위 자체가 바로 무릎을 꺾는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어때요? 바로 하나의 노동입니다. 그죠? 노동이면서 이것은 힘겨운 삶입니다. 힘겨운 이러한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가볼까요? 깊게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가? 무릎이 아닌 이번엔 허리를 갖다 구부려야 됩니다. 네, 왜요? 노동입니다. 역시 먹고 살기 위한 힘겨운 삶의 모습. 그러면서 생명이 사는 곳은 그래서 왜 저토록 씁쓸한 이란 맨살일까? 맨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존재. 바로 힘겨운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릎표로 되어져 있죠. 바로 어떻게 힘겹고 고달픈 삶의 모습이다 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바닷가에서 검벌밭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또 한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첫 번째 연에서 말한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반복법. 네, 반복법이야. 이런 것은 운율이나 강조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길 데리고 간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얘기하는 것 같죠? 볼까요? 저 무위한 해종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위라는 것 자체는 밑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룬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혹은 해조음이라고요. 이거는 그냥 파도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파도소리.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와 같은 의미로 해조음은 지금 현재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죠? 여기 자체에서는 미안합니다. 바닷가와 같은 의미라고 했네요. 푸른 물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들이 아니라 물 위에 집을 잇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를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네,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냥 바닷가에 대한 그 모습을 얘기했어요. 성자처럼 이렇게 뻘밭에 고기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도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자, 이번엔 뭘 보여준다? 검은 뻘밭과 같은 의미로 얘기한 것이 바로 슬프고도 경건한 손입니다. 자, 여기 자체에 슬프다라고 했어요. 슬프다는 것 자체는 하향적입니다. 경건하다, 네, 상승적인 의미를 위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지금 역설된 의미로 쓰이고 있죠. 자, 이 의미 자체가. 자, 그런데 그 밑에 역설에 대한 의미는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슬프도 경건한 손이라고 했는데, 슬프다. 왜? 고달픈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고달픈. 경건하다. 자, 밑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어떻게? 그 고달픈 삶을 이겨내고 감내하며 이것은 살고자 하는. 그죠?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의 이러한 부모님입니다. 혹은 아니면 어떠한 자식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부모님, 혹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이러한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이런 의미, 그죠?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는 의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의미니까 그래서 이건 역설된 의미로 보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경건하다는 의미 자체는 좀 더 이거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러한 메시지, 좋은 쪽의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렇게 역설된 의미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우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러니까 힘겨운 삶 속에 숭고함이다. 이 자체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한 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이는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이러한 여기에 노동에 대한 이러한 부모님, 혹은 아니면은 이러한 노동하는 이러한 누군가의 또 다른 손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닷가라는 공간 자체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하나는 쓸모없는 존재, 바로 어떻게 푸른 물과 그다음 해조음에 대한 측면.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바닷가가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냥 푸르른 바다, 그 속에서 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그냥 그 물 속에 놀고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여러분도 그냥 뭐 이렇게 뻘밭에서 조개도 캐고 하는 그런 그냥 휴식과 그다음에 즐김과 그런 그 의미로서의 이런 바닷가가 아닌 그곳에서 진짜 어떠한 그 우리가 삶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하나의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의미,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 다시 한 번 더 힘겹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바로 어떤 경건한 태도,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바로 어떻게 성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의 의미가 아닌 다른 쪽의 의미로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뭐다? 성찰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세히 읽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율포는 시인의 고향인 전남 보성의 포구인데, 시인이 거기서 보시면 두 번째 끝에 생계를 위해 먹이를 구하러 뻘밭으로 나간 어머니를 따라간 경험의 소유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율포의 바닷가에서 다섯 번째 줄에 거기 푸른 바다가 아닌 검은 뻘밭에 서식하는 생명체들하고 이를 먹이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를 보고 깨달았을 거라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특징 두 번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채 이미지, 아까 푸른색과 검은색에 대한 대비 현상, 이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혼자 깨닫는 내용을 강조했다. 단정적 어조다 라고 했으니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단정하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뭐 때문이었다 하는 것처럼 단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러한 바닷가를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이러한 사색과 마지막에 성찰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글이었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은 작품인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이 글에 있어서 성찰의 이러한 자세, 그런 의미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쉽게 볼 수 있는 시일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시고요. 역시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